이 사연은 서울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한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비가 무심하게 내리는 서울역 앞이었습니다. 저녁 하늘은 도시의 불빛을 흐릿하게 반사하며 검푸르게 물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귀가길을 서두르며 우산 아래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정순옥은 검은색 우산을 든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뒤꿈치는 당당했고 고급스러운 코트 차림은 그녀가 평범한 노인이 아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지요. 오늘 재단 이사회는 어땠어요, 회장님? 순옥의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입니다. 대답할 가치를 못 느꼈는지 아니면 생각이 다른 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차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니 조심하세요. 순옥은 무심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실 그녀에게 이사회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30년 전부터 그녀가 세운 정순옥 재단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금융재단으로 성장했고 그녀의 결정이 곧 이사회의 결정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성공이, 이 모든 부가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울역 처마 아래 웅크리고 있는 작은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는 비를 피해 벽에 붙어 있었고 그 작은 손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순옥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광경이었지만 오늘은 뭔가가 달랐습니다. 그 소녀의 모습이 마치 오래전 기억 속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었지요. 회장님? 운전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소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자석에 이끌리듯이 말입니다. 학생, 괜찮니? 순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경계심이 가득한 눈으로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아파서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소녀 앞에 앉아 우산을 그녀에게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이름이 뭐니? 지민이요. 박지민이라고 해요. 순옥은 지민의 차가운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얇은 봄 재킷만 입은 소녀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순간 순옥의 시선이 지민의 손가락에 걸린 작은 반지에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하트 모양이 새겨진 은반지였고 순옥의 호흡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른손을 바라보았고 거기에는 같은 디자인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단지 지민의 것보다 더 고급스럽고 세련되었을 뿐이었죠. 그 반지, 어디서 났니? 순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엄마가 준 거예요. 엄마 반지랑 똑같은 건데. 지민의 말에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그녀는 딸 지훈을 위해 2개의 반지를 특별 제작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끼고 하나는 딸에게 주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날 지하철 사고로 8살이던 딸 지훈이 행방불명되었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난 뒤에야 이 작은 소녀를 통해 딸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내 엄마, 이름이 지훈이니? 순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놀란 눈으로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엄마 이름이 박지훈이에요.
순옥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이름일 수도 있었지만 그 반지와 함께라면.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소녀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내 엄마니? 지민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우리 엄마 어릴 때 사진이 있으세요? 순옥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40년간 찾아 헤매던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며 순옥은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아, 나를 내 엄마에게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지민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비를 피해 서울의 좁은 골목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순옥의 마음은 이미 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좀 멀어요. 그리고 많이 예쁘지 않아요. 지민이 걸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옥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지민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두 사람은 서울역에서 멀지 않은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민이 앞장서서 좁은 계단을 올라갔고 순옥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멈춘 곳은 3층의 좁은 문 앞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지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고 창백한 얼굴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48세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흐릿했고 오른쪽 뺨에는 화상으로 보이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여인은 분명 자신의 딸 지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흉터가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누구세요? 지윤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시력이 많이 나빠져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윤아.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윤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세요? 엄마야, 지윤아. 너를 40년간 찾았어. 순옥의 손이 지윤의 얼굴을 향해 뻗어갔습니다. 지윤은 눈을 크게 뜨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혼란스러움과 공포가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저는 입양됐고. 그 순간 순옥은 지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지를 보여주었지요. 이걸 기억하니? 너에게도 똑같은 반지를 주었어. 8번째 생일날. 지윤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찬 작은 반지를 바라보았고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순옥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어머니? 그 순간 40년의 세월이 무너지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민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서울의 밤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봄이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순옥은 지윤의 낡은 월세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세 사람이 앉으니 비좁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준비하며 가끔 순옥을 훔쳐보았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지요. 지윤아,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순옥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지윤의 창백한 얼굴과 흐릿한 시선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낯설어요. 저는 기억이 많이 없어요. 지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48배 나이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린 소녀의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이야기해도 돼. 내가 다 들어줄게. 순옥이 지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지하철 사고 후에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제 이름도 부모님도. 다만 이 반지만 손에 쥐고 있었죠. 그때 한 부부가 저를 입양했고 새로운 이름을 주었어요. 박지훈이라고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딸을 찾던 그 시간에 지훈은 낯선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니? 지훈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가난하셨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죠. 하지만 제가 25살 때 두 분 모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훈을 돌봐준 그 부부에게 감사하면서도 자신이 딸 곁에 없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지냈니? 여러 일을 했어요. 식당에서 일도 하고 공장에서도 일했고 그러다가 30살에 지민이를 낳았죠. 지민이 그제야 대화에 관심을 보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생겼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지민이 아빠는?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이 셋째 떠났어요. 그 후로는 연락 없어요. 지민이와 저 둘이서 살아왔죠. 지훈의 눈에서 깊은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혼자서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함이었습니다. 지훈아, 내 눈은 많이 불편하니? 순옥이 지훈의 흐릿한 시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에요. 점점 시력이 나빠지고 있어요.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순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 채로 살아왔는데 정작 딸은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지훈아, 지민이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 순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딸과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의 세계와 너무 달라요. 저희 때문에 불편해지실 거예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너는 내 딸이고 지민이는 내 손녀야. 내 세계는 너희 없이는 의미가 없어. 40년간 내가 이룬 모든 것은 사실 텅 비어 있었어.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서 버텨왔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그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좀 생각해 볼게요. 순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민이 갑자기 나섰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가자. 할머니가 엄마 눈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지민의 순수한 외침에 두 여인은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40년의 시간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어디예요? 지민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남에 있단다. 펜트하우스인데 너무 넓어서 혼자 살기에는 쓸쓸했어. 이제 너희가 함께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구나. 지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에게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동화 속 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망설임이 있어 보였지만 딸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일 함께 병원에 가자.
내 눈부터 치료해야 해.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전용 차량과 비서를 보내 지훈과 지민을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안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지훈의 눈을 자세히 검사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당뇨성 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됐네요. 하지만 다행히 아직 치료 가능합니다. 레이저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시력 저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해주세요. 비용은 문제 없습니다. 의사는 순옥의 결단력 있는 태도에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지난 40년간 얼마나 강인하게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순옥은 지훈과 지민을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지민의 눈은 점점 커졌고 문이 열리자 그녀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우와, 진짜 궁전이다. 300평 넘는 펜트하우스는 화려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고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정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순옥은 그들을 안으로 이끌며 조금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너무 삭막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구나. 가족 사진 하나 없이 혼자 살다 보니 지우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채워나가면 되죠, 어머니.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지민은 이미 집안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방은 뭐예요? 우와, TV가 벽만해요.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민아, 내가 쓸 방을 골라볼래? 마음에 드는 방으로 골라. 지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큰 창문이 있는 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좋아. 이제부터 이 방은 지민이 방이야. 내일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꾸며줄게. 지민은 기쁨에 찬 눈으로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지우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까지.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가요? 저희 때문에. 순옥은 지훈의 말을 자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내 딸이 돌아왔어. 40년간 꿈에서도 그리던 내 딸이. 이건 내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야. 더는 놓치고 싶지 않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옥의 집에서 처음으로 가족 식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음식은 풍성했지만 그보다 더 풍성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나누는 대화, 그리고 때때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지우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넓고 안락한 침대,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앉았고 손으로 부드러운 이불을 만져보았습니다. 엄마, 문 앞에 지민이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불렀습니다. 왜 그래, 지민아? 난 여기가 좋아. 할머니도 좋아. 엄마, 우리 여기서 살까? 지민의 순수한 질문에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도 이곳에서의 삶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변한 환경, 40년 만에 찾은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까지. 지민아,
우리 일단 여기서 지내보자. 할머니가 엄마 눈을 고쳐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치료가 끝나면 생각해보자. 지민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아이의 단순함과 순수함이 때론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지민은 이미 이곳을 집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순옥을 진정한 할머니로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녀의 넓은 집에 마침내 가족의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40년간 꿈꿔온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훈과 지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가족으로서의 두 번째 기회. 순옥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순옥의 펜트하우스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모던하고 차가웠던 인테리어 사이로 이제는 가족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자리 잡고 있었지요. 거실 벽에는 지민이 그린 그림들이 걸렸고 소파 위에는 지훈이 좋아하는 담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식탁 위에 항상 3개의 식기가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리사에게 아침은 자신이 직접 준비하겠다고 말했고 지금 정성껏 3사람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평생 남의 손을 빌려 음식을 해결했던 그녀가 직접 요리를 하는 모습은 낯설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지민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 준비 중이야. 우리 지민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만들고 있지. 지민은 눈을 반짝이며 순옥 옆에 섰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그럼 내가 밥 좀 퍼줄래? 순옥이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2살 소녀의 키가 이제 그녀의 어깨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 지민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눈빛은 더 밝아졌으며 항상 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좋은 음식과 따뜻한 환경이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자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라 벌써 샤워하고 준비 중이야. 지훈의 눈 상태는 꾸준히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레이저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한 결과 의사들은 생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지훈 자신도 시력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이제는 안경 없이도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엌 입구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한 달간의 좋은 영양 상태와 치료 덕분에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지훈아, 잘 잤니? 순옥이 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도 병원 가시나요? 그럼 같이 가자. 오늘은 중요한 검진이 있대. 3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어색했던 식사 시간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지민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옥은 그저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민은 학교에 갈 준비를 했고 순옥과 지훈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지훈의 시력 회복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마친 후 긍정적인 표정으로 2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계십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2달 안에 정상 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옥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지훈아. 어머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봄날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이제 시력이 많이 좋아졌으니 앞으로의 계획이 있니?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지난 1달간 단순히 치료받고 휴식하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이 회복되면서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입양 가정에서도 미술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데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다 포기했죠. 순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럼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떠니?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지우는 머뭇거렸습니다. 제 나이에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순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나도 40대에 사업을 시작했어. 내가 원한다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줄게.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접어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의 지지와 함께 그 꿈을 다시 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옥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주말에 우리 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행사인데 내가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지우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제공하고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야. 지금은 전문 미술 강사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야.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도움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순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내게 맞는 역할을 찾아볼게. 그렇게 지우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술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지민도 새로운 학교에서 점차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강남의 부유한 아이들 사이에서 어색함을 느꼈지만 그녀의 순수하고 밝은 성격 덕분에 곧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술 시간에 보여준 그녀의 재능은 선생님들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이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엄마, 선생님이 제 그림을 학교 대표로 선발하셨어요. 다음 달에 있을 전국 학생 미술대회에 나간대요. 순옥과 지우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지민의 그림 실력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인정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대단하구나. 축하해, 우리 손녀. 순옥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도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닮아서 그림 잘 그리나 보네. 순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부끄러운 듯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딸이 자신의 재능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각자의 하루를 공유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딸과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40년간 그녀의 집에 없었던 웃음소리가 이제는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재단 행사에 같이 가도 될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기뻐. 저도 가요. 지민이 즉시 끼어들었고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점점 더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서로의 사랑으로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순옥은 침대에 누워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넓은 집에서 혼자 밤을 보내며 공허함을 느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지훈과 지민의 소리가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구나. 모든 부와 명예보다 소중한 가족의 소중함을 그녀는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주말 아침 순옥의 펜트하우스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정순옥 재단에서 주최하는 꿈꾸는 팔레트 행사의 시작일이었고 세 사람 모두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순옥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보통 재단 행사에는 당연히 회장으로서 참석했지만 오늘은 지훈과 지민이 함께하는 첫 공식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가 입을 옷을 고르기가 힘드네요. 지훈이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옥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생 화려한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기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자신의 드레스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벌의 옷과 가방, 신발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와, 백화점 같아요. 지훈이 놀란 눈으로 드레스룸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옥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모으는 게 내 취미였어. 누군가와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니 혼자만의 작은 즐거움이었지. 지훈은 어머니의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어머니. 순옥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옷장에서 네이비 블루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옷이 내 피부톤에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입어볼래? 지훈은 조심스럽게 원피스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욕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훈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피스는 그녀의 단정한 체형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고 건강해진 피부와 함께 그녀를 한층 더 우아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아름답구나. 순옥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지훈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우아한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엄마, 저는 이거 입으면 돼요? 지민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하얀 블라우스와 핑크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순옥과 지훈은 동시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구나, 우리 지민이.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지민은 거울 속 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완벽한 패밀리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세 사람은 정순옥 재단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꿈꾸는 팔레트 행사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
미술 선생님들, 그리고 재단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 회장님 오셨군요. 재단 이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시선이 지훈과 지민에게로 향했습니다. 순옥은 자랑스럽게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딸 지훈이와 손녀 지민이에요. 오늘부터 이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할 거예요. 이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순옥 회장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곧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정 회장님의 가족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순서는 순옥의 개회사였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꿈꾸는 팔레트 프로그램의 시작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순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지훈과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개인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중들은 순옥의 진심 어린 말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연설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순옥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자신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개회사 후 다양한 미술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제공된 캔버스와 물감으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렸고 전문 미술 선생님들이 옆에서 지도했습니다. 지우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서 있었지만 곧 한 아이가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7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물감을 들고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니? 바다요. 파란 바다랑 하늘이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감을 섞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미술에 대한 지식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잊지 않는 것처럼 그녀의 손은 여전히 그림의 기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아이들이 지훈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색의 조합과 붓의 사용법, 그리고 자신만의 표현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훈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고 눈빛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순옥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빛나는 열정과 기쁨은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한편 지민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순옥의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지민의 재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와, 이 아이는 정말 재능이 있네요. 한 선생님이 감탄했습니다. 지민은 수줍게 웃으며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그녀의 붓터치는 자신감 있고 대담했으며 색의 사용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행사는 오후까지 계속되었고 마지막에는 아이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민의 그림은 당연히 주목을 받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지훈이 지도한 아이들의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에서는 순수한 기쁨과 자유로움이 느껴졌고, 이는 지훈의 따뜻한 지도 덕분이었습니다. 정 회장님, 따님의 지도 실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재단 이사가 감탄했습니다. 순옥은 자부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지훈이는 원래 미술을 전공했었어요. 사실 그녀는 지훈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딸의 재능을 보며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는 여전히 행복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어머니.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순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 지훈아, 내가 원한다면 이 프로그램의 미술 교육 책임자가 되어주지 않을래? 지훈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전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 재능과 열정은 어떤 전문 교육보다 값진 거야. 오늘 내가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너야말로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어.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가치를 의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이들과 함께하며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로 감사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요. 지민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대박.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다. 세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고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순옥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요리사에게 지훈과 지민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풀코스를 부탁했고 식탁은 곧 맛있는 요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어. 순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겼고 그들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미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지민은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한 선생님들의 칭찬을 자랑스럽게 전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순옥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훈아,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순옥이 앨범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지훈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첫 번째 생일 파티, 그리고 지훈이 처음으로 그린 그림들까지. 순옥은 40년간 딸의 모든 것을 간직해왔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걸 다 보관하고 계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지내는지 생각했지. 그리고 언젠가 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지훈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것은 슬픔이 아닌 깊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민도 할머니와 엄마를 안으며 이 감동적인 순간에 함께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꿈꾸는 팔레트 행사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건물들 사이로 하얀 눈송이가 춤추듯 내려앉았고 도시는 마치 동화 속 세상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순옥의 펜트하우스 창문으로
그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민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창가에 서서 첫눈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우와, 첫눈이다. 할머니, 엄마, 일어나세요. 눈이 왔어요. 지민의 외침에 순옥과 지훈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익숙해져 아침에 만나도 어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지요. 정말 아름답구나. 순옥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런 순간을 혼자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딸과 손녀와 함께여서 첫눈의 아름다움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남산에 가볼까요? 눈 내린 남산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온전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아름다움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오늘은 다 같이 나들이를 가자. 순옥이 즉시 동의했습니다. 지민은 기쁨에 펄쩍 뛰며 자기 방으로 달려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따뜻한 아침 식사 후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남산은 예상대로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눈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길가의 벤치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민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이따금 눈을 손으로 모아 뭉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눈사람 만들어요. 지민의 제안에 세 사람은 함께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손녀와 함께 눈을 뭉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지훈도 오랜만에 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을 느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완성된 눈사람은 조금 비뚤어진 모양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눈사람 앞에서 사진을 찍고 함께 걸으며 남산의 겨울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지훈이 문득 말했습니다. 순옥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지훈아.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앞서가는 지민은 이미 다른 아이들과 눈싸움을 시작하고 있었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순옥은 걸음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말해봐. 재단의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맡은 지 이제 2달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큰 꿈이 생겼어요. 순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특히 시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눈이 보이지 않아도 예술로 세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지훈아. 너의 생각은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해. 내가 모든 지원을 다할게. 지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열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았고 그것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지민은 다른 아이들과 신나게 놀다가 문득 눈에 띄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고 다른 아이들의 즐거운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망설임 없이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나랑 같이 놀래? 그 아이는 놀란 눈으로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은 아이의 손을 잡고 눈싸움하는 곳으로 데려갔고 곧 그 아이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순옥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지민의 따뜻한 마음씨에 미소 지었습니다. 지민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딸이니까 당연하지.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맑은 겨울 공기에 퍼졌고 그것은 마치 행복의 멜로디처럼 들렸습니다. 남산에서의 나들이를 마치고 세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따뜻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그들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웃음소리가 식당을 채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디 갈 거예요? 지민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옥은 생각에 잠겼다가 밝게 웃었습니다. 우리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할까?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쇼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지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에게 백화점 쇼핑은 여전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지우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딸과 어머니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가요. 백화점은 주말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 사람의 즐거움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지훈과 지민을 위해 옷과 신발, 가방 등을 아낌없이 사주었고 지훈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곧 어머니의 진심을 느끼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기쁜 표정으로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좋은 소식이야. 재단 이사회에서 내가 제안한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했어. 다음 달부터 시작할 수 있대.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말요? 와, 너무 기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순옥은 딸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의 열정을 찾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순옥은 두꺼운 앨범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을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쳤고 지훈과 지민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와, 엄마가 그린 거예요? 지민이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8살 지훈이 그린 그림들이 있었고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감성이 풍부했습니다. 자연, 사람, 동물 등 다양한 주제의 그림들이 앨범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 항상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며 모든 것을 그렸지. 순옥이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바라보며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기억나요. 어머니가 제게 처음으로 물감 세트를 사주셨을 때 너무 기뻐서 밤새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자신의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한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 이전에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기억들이었습니다. 맞아. 내가 밤새도록 그림을 그리는 바람에 나도 같이 깨어 있었지. 하지만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피곤함도 느껴지지 않았어. 순옥이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추억의 빛이 어려 있었고 그것은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와, 우리 엄마가 저보다도 그림을 잘 그렸네요. 대박. 지민의 순수한 감탄에 세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앨범을 보며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시간은 그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오랜만에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천천히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점점 손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종이 위에는 세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눈 내린 남산에서 함께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림을 완성하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그리고 싶었던 것,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가족의 행복,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 그것이 그녀의 예술의 원천이었고 앞으로 그녀가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지우는 완성된 그림을 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고 내일을 향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삶, 자신의 열정을 따르는 삶,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더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른 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순옥의 집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계절 중 봄을 가장 좋아한다는 지민은 학교 가기 전에 베란다의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메마른 화분 하나 없던 이 집에 이제는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순옥의 삶이 지훈과 지민을 만나 다시 꽃 피우는 것과 같았지요. 지민아, 학교 늦겠다. 빨리 와서 아침 먹어. 지훈이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이 집에 적응해 있었고 주부로서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요리사가 있었지만 지우는 종종 직접 음식을 만들며 가족의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네, 엄마. 금방 갈게요.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화분에 물을 준 뒤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순옥이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지우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민이 학교에서 요즘 어때?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니? 순옥이 손녀에게 관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민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수진이랑 민서랑 제일 친해요. 어제는 같이 미술실에서 그림도 그렸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시더니 미술대회에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가 정말 재능이 있나 보구나. 내 엄마 닮아서 그런가 보다. 순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재단에서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오늘 학교 끝나면 재단으로 바로 와. 시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첫 수업이 오늘이야. 지훈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저도 도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큰 도움이 될 거야. 아이들이 내 나이와 비슷하니까
내가 옆에서 친구처럼 도와주면 더 편안하게 느낄 거야. 지민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도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지민은 학교로 떠났고 지우는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순옥은 잠시 집에 남아 몇 가지 업무를 처리한 후 따로 재단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딸과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지요. 오후 정순옥 재단의 새로운 미술 교육실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우는 첫 수업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특별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촉각과 청각을 활용해 예술을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지훈 선생님,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의미를 찾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5명의 시각장애 아동들이 보조교사의 안내를 받으며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8살에서 12살 사이로 각자 다른 정도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훈 선생님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함께 재미있는 미술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아이들은 그 따뜻함에 반응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한 명씩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첫 만남이니까 특별한 활동을 준비했어요. 바로 느낌의 풍경화를 그리는 거예요. 지우는 아이들 앞에 특별한 재료들을 놓았습니다. 두꺼운 종이와 다양한 질감의 재료들, 그리고 특별히 제작된 물감이었습니다. 이 물감은 말랐을 때 촉감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질감이 다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위에 자신이 상상하는 풍경을 표현해 보세요. 꼭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느끼고 상상하는 대로 표현하면 돼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호기심을 가지고 재료들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아이들 옆에서 차분하게 설명하고 도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선을 그리기도 하고 다양한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지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재단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지민은 엄마에게 가방을 맡기고 바로 아이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안녕, 나는 지민이야. 같이 그림 그릴래? 지민의 밝고 순수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금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도움을 주었고 그 모습은 마치 작은 선생님 같았습니다. 수업이 한창일 때 순옥이 조용히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딸과 손녀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우는 아이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고 지민은 또래 친구처럼 아이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지훈이 순옥을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업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구나. 아이들이 즐거워 보여. 네, 생각보다 훨씬 잘 참여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상상력이 정말 놀라워요. 순옥은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각 아이들의 작품은 독특하고 창의적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거친 선으로 바다를 표현했고 다른 아이는 부드러운 질감으로 구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시각적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상상력과 감각은 놀라울 정도로 풍부했습니다.
할머니, 지민이 순옥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과 얼굴에는 물감 자국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열정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지민이 열심히 도와주고 있구나. 순옥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민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우랑 민지랑 같이 바다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진우는 눈이 안 보여도 정말 그림을 잘 그려요. 지민은 다시 아이들에게로 달려갔고 순옥은 잠시 더 수업을 지켜본 후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녀는 딸과 손녀가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들고 부모님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지훈과 지민은 교실을 정리하며 오늘의 수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재미있었어요. 다음 수업에도 꼭 올게요. 지민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내가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 두 사람이 교실을 나오자 순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 많았어, 두 사람 다. 오늘 저녁은 특별한 곳으로 갈 거야. 지훈과 지민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한강공원에 가서 피크닉 어때? 요리사에게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하라고 했어. 와, 좋아요. 지민이 즉시 환호성을 질렀고 지훈도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한강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고 강변에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세 사람은 아름다운 자리를 찾아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준비해온 도시락은 정성스럽게 만든 다양한 요리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것이 아직도 꿈만 같아요. 지훈이 문득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점이 꿈 같니? 순옥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요. 제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지민이와 함께 안정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요. 이 모든 것이 지훈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떨렸습니다. 순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이건 꿈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현실이야. 그리고 이 행복은 앞으로 계속될 거야. 지민은 엄마와 할머니의 대화를 듣다가 갑자기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손에 작은 꽃들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이거 예쁘죠? 우리 가족처럼 함께 피어 있어요. 지민이 꽃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꽃들이었고 그것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지민이. 순옥이 꽃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함께 사진 한 장 찍어볼까?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 지훈과 지민은 기쁘게 동의했고 순옥은 근처에 있던 젊은 커플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었고 그 순간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도 가족 사진이 생기는구나. 순옥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지금까지 가족 사진 한 장 없이 혼자만의 모습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세 사람은 천천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한강의 석양을 감상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는 따뜻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우리 재단 프로그램에 새로운 아이들이 더 참여한대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에요. 지훈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옥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내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 저도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가 시각장애 아이들한테 그림 가르치는 거요. 친구들이 너무 멋지다고 했어요. 지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딸의 말에 부끄러움과 행복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한 차와 과일을 준비하며 그들은 오늘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현재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기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침대에 누워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쌓아온 부와 명예는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듯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순옥의 펜트하우스는 오늘따라 분주했습니다. 지민의 13번째 생일을 맞아 작은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옥은 아침부터 요리사와 함께 지민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거실을 예쁜 풍선과 장식으로 꾸미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과하게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훈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순옥이 손녀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면서도 약간은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표정의 어머니를 보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지민이의 첫 생일 파티인데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니? 게다가 지민이가 새 학교에서 사귄 친구들도 올 거잖아. 순옥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손녀의 생일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지훈의 어린 시절 생일을 함께하지 못한 보상 심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그래요. 지민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아이가 요즘 친구들 앞에서 할머니 자랑을 많이 한대요.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오늘은 지민이가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너무 앞에 나서지 않을게. 순옥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지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이나 거리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40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오전에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갔기 때문에 순옥과 지우는 그녀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 깜짝 파티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지민이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와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선물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어머니, 지민이 선물로 뭘 준비하셨어요? 지훈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보석함이야. 지민이가 요즘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서.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보석함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함이 아니라 열면 작은 발레리나가 돌아가며 음악이 흘러나오는 오르골 보석함이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작지만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지민이가 좋아할 거예요. 지훈이 감탄했습니다. 그녀도 딸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직접 그린 지민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녀는 최근 몇 달간 딸 몰래 그림을 그렸고 오늘 드디어 완성품을 선물할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3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민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5명의 친구들이 모두 모였고 그들은 순옥의 펜트하우스를 신기한 눈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고급 주택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을 테니까요. 와, 지민아, 내 할머니 집 진짜 대박이다. 한 친구가 감탄했습니다. 지민은 자랑스러운 듯 웃었지만 곧 친구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양한 간식과 게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아이들아, 편하게 놀아.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순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곧 편안하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아이들을 위해 간단한 미술 활동을 준비했고 그것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재밌어요. 선생님처럼 잘 가르치시네요. 지민의 친구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미술 교육자로서의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파티는 즐겁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 지민이 앞에 서봐. 순옥이 손녀를 케이크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촛불이 켜진 케이크 앞에서 지민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일 소원 빌고 촛불 꺼야지. 지훈이 말했습니다. 지민은 잠시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촛불을 힘차게 불어 껐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했고 지민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제 선물 시간이야. 친구들이 자기들이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고 지민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책, 액세서리, 인형 등 다양한 선물에 지민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지민아, 이건 할머니가 주는 선물이야. 순옥이 보석함을 건넸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그 안에 보석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지민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보석함을 열자 작은 발레리나가 돌아가며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감탄했고 지민은 자랑스럽게 보석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엄마가 주는 선물이야. 지훈이 말하며 커다란 캔버스를 가져왔습니다. 천으로 덮여있던 캔버스의 천을 벗기자 그 아래에는 지민의 아름다운 초상화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라 지민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 지민은 화가로서 캔버스 앞에 서 있었고 그 뒤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저예요? 너무 예뻐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재능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자신을 위한 특별한 그림을 그려줄 줄은 몰랐습니다. 더구나 그림 속에 담긴 의미가 그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너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 지민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지훈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친구들도 그림에 감탄했고 그것은 파티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파티는 저녁까지 계속되었고 아이들이 모두 귀가한 후에는 가족만의 조용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지민은 오늘 받은 선물들을 정리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최고의 생일이었어요. 할머니, 엄마 정말 감사해요. 지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순옥과 지우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첫 생일 파티였으니까요. 우리가 더 고마워, 지민아. 내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 순옥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민을 품에 안았고 지훈도 함께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감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새 보석함을 열어 음악을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그림 속 미래의 자신이 현실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그저 꿈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그녀의 꿈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순옥은 침실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훈이 어렸을 때 찍은 생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지훈의 첫 번째 생일부터 7번째 생일까지, 그리고 8번째 생일 이후로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의 공백이 순옥의 마음에 아픔을 남겼지만 이제 그녀는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늘 찍은 지민의 생일 사진을 사진첩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앞으로 채워질 많은 페이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사진첩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허했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고 외로웠던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우연한 만남, 아니 운명적인 만남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길. 순옥의 마음속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에게는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지훈과 지민, 그녀의 삶에 의미를 더해준 두 사람.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행복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지훈과 지민이 조금 더 자고 있었지만 그녀는 특별한 아침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요리사의 도움 없이 그녀는 직접 팬케이크를 만들고 과일을 예쁘게 자르며 사랑을 담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지훈이 부엌에 들어오며 놀라워했습니다.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아침을 준비하고 싶었어. 어떻게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지훈은 어머니의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순옥의 옆에 서서 도와주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완성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안녕하세요. 지민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제의 기쁨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생일 공주 잘 잤니? 순옥이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민은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그려준 그림을 보면서 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지우는 딸의 말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이 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오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민은 오후에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고 지우는 재단에서 미술 수업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할 예정이었습니다. 순옥은 특별히 일정이 없어서 둘 다 바쁜 사이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오랜만에 책도 읽고 좀 쉬고 싶어.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지민이 밝은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셋이서 영화 보는 건 어때요? 제가 DVD 몇 개 빌려올게요. 순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 오늘 저녁에 영화 파티를 하자. 그렇게 저녁의 계획이 세워졌고 각자의 일정을 위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녁에 다시 모여 함께할 것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일상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순옥은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노랗고 붉게 물들기 시작한 도시는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제 지훈과 지민을 만난 지 6달이 지났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세요. 지훈이 2잔의 차를 들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순옥은 감사하게 차를 받아들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가을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순옥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이런 날에는 남산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시며 경치를 즐겼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어색함이 전혀 없었고 편안한 침묵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요즘 재단 일은 어때? 순옥이 문득 물었습니다. 지훈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보람차요. 시각장애 아동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이들의 변화를 보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에요. 순옥은 자부심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은 그녀에게 큰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정말 기쁘구나. 이 사회에서도 너의 활동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지우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성과를 인정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심 어머니의 칭찬이 기뻤습니다.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모두 너의 재능과 노력 덕분이야. 나는 그저 작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지. 그때 지민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활기찬 모습으로 베란다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큰 소식 있어요. 순옥과 지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은 신이 난 표정으로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전국 학생 미술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지민이 자랑스럽게 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옥과 지우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지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대단하구나. 정말 축하해. 순옥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도 딸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며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지민은 두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미술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커졌고 미래에 대한 꿈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축하해줘야 해. 오늘 저녁은 특별한 곳으로 식사하러 가자. 순옥이 제안했습니다. 지민은 기쁨에 펄쩍 뛰었고 지훈도 즐거운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남산타워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고 저녁 노을과 함께하는 식사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은 세 사람은 저녁 노을로 물든 서울의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지민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된 듯 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니 서울이 다른 세상 같아요. 지민이 감탄했습니다. 순옥과 지우는 지민의 순수한 기쁨에 미소 지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받은 상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 순옥이 물었습니다. 지민은 신이 나서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은 우리 가족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남산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림에 담긴 따뜻함과 사랑,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에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제 그림이 다른 아이들과 달리 진짜 감정이 담겨 있다고 하셨어요. 그건 아마도 제가 정말 행복한 순간을 그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민의 말에 지훈과 순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날의 기억은 특별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으로서 함께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지민아, 내가 어떤 화가가 되고 싶니? 순옥이 문득 물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지우는 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그런 화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지원해 줄게.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할 거야. 순옥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민은 할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저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사랑해주는 할머니와 엄마가 있어서요.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남산타워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밤이 되자 서울은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전망대를 천천히 돌아보며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사랑의 자물쇠 있네요. 지민이 자물쇠 벽을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수많은 커플들이 사랑을 맹세하며 걸어둔 자물쇠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물쇠 하나 걸까? 순옥이 제안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가족의 약속을 담은 자물쇠를 걸어요. 그들은 근처 가게에서 자물쇠를 구입하고 각자의 이름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함께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물쇠를 세 사람이 함께 벽에 걸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지민은 피곤했는지 순옥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옥은 잠든 지민을 품에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지훈아. 너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지민을 침대에 눕히고 지훈과 순옥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지민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지민이가 미술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한다면 지원해 주실 거죠? 지훈이 물었습니다. 순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지민이가 원하는 길이라면 무엇이든 지원할 거야. 내가 하지 못했던 꿈을 지민이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지우는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포기했던 꿈을 딸이 이어가는 것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딸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에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지훈아.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받고 있어. 너희가 내 삶에 찾아오기 전 내 인생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행복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고 매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져.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재회하기 전 그녀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매일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우연히 서울역에서 만난 그날이 저희에게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운명이었지. 그리고 그 운명에 감사해. 두 사람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별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될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서 해돋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그녀에게 특별했습니다. 특히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민이 잠옷 차림으로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순옥은 손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민이 일찍 일어났구나.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요. 지민의 말에 순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별한 날? 오늘이 할머니와 엄마와 제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6달이 되는 날이에요. 순옥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지민은 그날을 소중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이구나. 벌써 6달이 지났네. 네.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비밀이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민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민은 식사가 끝난 후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캔버스였고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할머니와 엄마를 위해 특별히 그린 그림이에요. 지민이 천을 벗기자 아름다운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서울역에서 세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비 오는 서울역,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순옥,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는 지민과 멀리서 지켜보는 지훈의 모습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아, 이건. 순옥과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림은 단순한 장면을 넘어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의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민이 직접 목격하지 못한 장면까지 상상으로 그려 넣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그릴 수 있었니? 지훈이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제 상상으로 그렸어요. 이 그림의 제목은 운명의 시작이에요. 순옥과 지훈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지민을 꼭 안아주었고 세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 거실에 걸어놓자. 순옥이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림을 거실 중앙에 걸었고 그것은 이제
그들 가족의 시작을 상징하는 소중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고 그것은 마치 행복의 멜로디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순옥은 딸과 손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40년간의 성공과 부, 그리고 명예도 그녀에게 이런 충만함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지훈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찾은 가족의 품.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꿈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민에게도 이 가족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와의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세 사람의 밝은 미래를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추억과 행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서울역에서의 우연한 만남, 아니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지민의 솔직한 고백에 순옥과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그래, 지민아. 우리는 정말 행복해.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